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그럼 화면 전환하고 시작해 볼게요. 자, 오늘 진도를 나갈 부분은 섹션 5.3 대칭행렬의 직교 대극화. 자, 지난 시간까지 해서 우리가 고유값과 고유 벡터 그리고 행렬의 대각화에 대해서 열심히 배웠어요. 저희가 진도가 조금 빨라가지고 제가 진도를 많이 느리게 한 것도 있고, 그다음에 워낙 또 5장부터는 중요한 부분이어서 제가 느리게 한 것도 있습니다. 자, 근데 오늘은 조금 내용 자체는 짧은 편이고요. 간단히 한번 살펴볼게요. 정의 5.9 정사각 행렬 A에 대해서 우리가 그냥 대각화 가능부터 좀 살펴볼게요. 걔는 A를 갖다가 Q, D, Q 인버스 또는 다른 말로 하면 D는 Q 인버스 A, Q가 되는 가역 행렬의 Q가 존재할 때 이렇게 쓴다고 했었잖아요. 자, 근데 우리가 직교 대각화 가능이다. 자, 요게 이제 어떤 의미냐? 그래서 대각화가 가능하다는 거를 영어로 diagonalizable이라고 했죠. 근데 직교, 여기서 직교라는 의미가 뭐냐면 자, 직교 행렬로 대각화가 가능하다 이런 의미거든요. 직교 행렬이 뭐였는지 혹시 기억이 안 나실 수 있는데 일단 단어를 써놓고 설명해 드릴게요. 오소고널 매트릭스라고 해서 오소고널이라는 단어를 썼는데 오소고널리 다이아고널라이저블 자리가 모자라네요. 이렇게 용어를 부르고요. 요거는 by definition 뭐였냐? A를 갖다가 Q, D, Q 트랜스포즈 인 직교 행렬 Q가 일단 대각 행렬부터 있긴 있어야겠죠. 대각 행렬 D와 직교 행렬 Q가 존재한다. 라고 했는데, 자, 잠깐 복습을 좀 하면요. recall. 어떤 매트릭스, 그냥 Q를 그대로 가져올게요. Q가 직교 행렬이다. 오소고널 매트릭스다. 이거 우리가 어디서 배웠었냐 하면 내적과 정규 직교계죠. 섹션 4.4에서 배웠던 걸 복습하는 겁니다. 정의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동시 조건을 생각나는 걸 몇 개를 적어보면 Q의 열 벡터들이 정규 직교 기절을 이룬다. 정규 직교 기절을 하면 주의하셔야 된다고 제가 그때도 말씀드렸죠. orthonormal basis. orthonormal basis.
사실은 열뿐만 아니라 행도 사실은 됩니다. 직교, 서로 직교라는 건 수직이란 뜻이었죠. 그래서 뭐 열 벡터들을 제가 뭐 예를 들면은 C1 벡터부터 해갖고 칼럼인 걸 강조하기 위해서 CN 벡터 이렇게 두면 그 얘기는 한마디로 Q가 C1, CN 해갖고 이렇게 길게 이렇게 생겼다는 얘기인 거죠. 그랬을 때 즉 CI하고 내적 CJ를 했을 때는 무조건 0이 나오고 이 phi j가 다르면 그 다음에 CI 같은 거 내적 그러니까 즉 절대값을 제곱을 하면 1이 나오는 그냥 절대값만 해도 1이 나오는 이 조건을 만족할 때 우리가 이거를 정기직교 기조라고 불렀죠. 그리고 사실은 로우에 대해서도 마찬가지긴 합니다. 이런 걸 직교 행렬이라고 불렀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뭐 정의가 전혀 다른 게 아니에요. 전혀 다른 게 아니고 여기서도 Q 트랜스포즈라고 굳이 썼지만 사실은 Q 인버스인 거죠. 예. 그래서 A는 QD, Q 인버스 정의는 똑같은데 Q가 마침 직교 행렬이 될 뿐인 거죠. 예. 뭐 책에는 다만 이제 D 기준으로 써놨을 뿐인데 물론 또 당연히 이게 Q 인버스인 거고요. 자, 그래서 아무것도 아니었고요. 자, 근데 하지만 정의 자체는 쉽지만 되게 중요합니다. 우리가 또 리콜 지난 시간에도 또 복습했었지만 그만큼 제가 강조를 하는 거죠. 그냥 대각화가 가능 일단 리콜은 옆에다가 쓰고 직교 대각화가 가능하기 위한 필요 충분 조건 이게 무엇이냐. 자, 요거는 사실은 이게 question이라고 하면 answer 답은 뭐냐면 A가 하필이면 answer A하고 저 겹치네. 지금 Q도 겹쳐서 좀 그런데 답 이렇게 쓸게요. 답은 A가 A 트랜스포즈하고 대칭 시메트릭 매트릭스 대칭 행렬 그러니까 다른 게 아니라 A 트랜스포즈를 했을 때 트랜스포즈가 트랜스포즈 즉 A의 전체 행렬이 다시 A가 되는 그런 행렬 대칭 행렬이라고 했었죠. 그래서 A가 대칭 행렬인 거랑 필요 충분 조건이다. 직교 대각화가 가능하기 위한 필요 충분 조건이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일단 직교 대각화의 정의도 당연히 중요할 거고요. 그 다음에 이것도 당연히 중요하겠죠. 대칭 행렬이다. 그래서 제가 증명의 한쪽은 쉽고 한쪽은 조금 어려운데 쉬운 쪽 하나만 할게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 이게 동치인데 한쪽만 증명을 하겠습니다. 증명 proof 한쪽만 해서 만약에 A가 대칭행렬이라고 한다면 아니죠. 반대를 하게 해야 되겠다. 대칭행렬이면 된다는 건 쉽지 않고요. 반대쪽 A가 직교 대각화가 가능하다고 하면 말로 다 쓸 필요는 없고 A를 어떻게 나타낼 수가 있냐면 Q, D, Q 원래 인버스인데 트랜스포즈 이렇게 나타낼 수 있으니까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이 트랜스포즈를 한번 계산해 보면
QD, Q 트랜스포즈 전체의 트랜스포즈가 되니까 우리가 뭘 알고 있죠? AB 전체의 트랜스포즈는 B 트랜스포즈, A 트랜스포즈인 걸 알고 있으니까 순서 바꾸면 되죠. Q 트랜스포즈 또 트랜스포즈하면 자기 자신 나오고 거꾸로 이렇게 이쪽 방향으로 거꾸로 가야 되겠죠. 그러면 다시 D는 어차피 트랜스포즈를 해도 자기 자신이고 Q 트랜스포즈가 나오는데 이게 다시 A죠. 네. 그 다음에 이쪽 방향은 고급 선형대수에서 배우도록 할게요. 그래서 일단은 증명 끝. 물론 실수 행렬에 한정 지어서만 말씀드린 겁니다. 자, 그래서 정리 5.10에서 A가 대치 행렬이라고 하자. 그러면 A는 직교 대각화가 가능하다. 즉 A를 갖다가 Q, D, Q 트랜스포즈로 쓸 수가 있다. 이렇게 되는 Q가 D와 Q가 존재한다. 그리고 사실은 이게 또 뭐랑 동치냐면 사실은 제가 이건 사실 이미 다 언급을 한 거예요. 사실은 이것도 중요하죠. 직교 행렬이라고 하는 게 열벡터들 또는 행벡터들이 정규 직교 기절을 이룬다. 요거였었잖아요. 그래서 그걸 말만 바꿔서 쓸 거예요. 그치만 중요하니까 동친 게 정리. 사실은 이 두 정리는 동치다. 정리 5.11. 대칭행렬 A가 있으면 A의 고유 벡터들로 이루어진 RNA 정규 직교 기저가 존재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고유 벡터로 이루어진 RNA 그냥 기저가 존재한다. 이 부분이 그냥 대각화 가능이었죠. 그리고 정규 직교 부분이 왜 들어갔냐면 직교 대각화가 가능하다는 부분 때문에 요게 들어간 거죠. 그래서 어쨌든 간에 이거는 다 뭐 같은 얘기지만 말만 바꿔 쓴 거에 불과하지만 대단히 중요한 사실들입니다. 증명은 하지 않겠고요. 그래서 예제를 살펴볼게요. 바로 예제 5.11 어떤 대칭행렬 A를 갖다가 어떻게 생겼냐면 1, 2, 2, 2 얘를 직교 대각화 해보자. 해라 라고 한다면 일단 직교 대각화가 가능하기 위한 필요 충분 조건이 대칭행렬인데 여기 가운데는 상관없고 얘하고 얘가 둘이 대칭행렬이 되죠. 얘하고 얘가 같아서. 그래서 가능하고요. 일단 솔루션 그냥 원래 하던 대로 대각화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캐릭터스틱 폴리노미얼에 책에는 A, R까지 썼는데 귀찮으니까 저는 CHA라고까지만 쓸게요. 이렇게 하면
정의가 뭐였죠? 디터미넌트의 람다 i 마이너스 a였고요. 그러면은 람다 마이너스 1, 람다 플러스 2 부호 바꿔주고, 그러면 람다 마이너스 1, 람다 플러스 2, 마이너스 2는 4. 람다 제곱 플러스 람다 마지막에가 마이너스 2, 마이너스 4가 나오니까 마이너스 6 이렇게 돼서 인수분해 다시 해주면 람다 마이너스 2에다가 람다 플러스 3 이렇게 되겠네요. 자, 따라서 첫 번째 람다 1 첫 번째 고유값이 2일 경우를 먼저 보면 또 맨날 하던 거죠. 이제는 정말 많이 했죠. 요 값에다가 저 행렬식에 있는 저 행렬 위치에다가 2를 대입해주면 1, 그래서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 4 이렇게 되죠. 그래서 여기다가 맨날 하던 대로 x1, x2 해서 0, 0 되는 고유 벡터를 찾아줘야 되고, 여기다가 가우스 소고법을 쓰면 1 마이너스 2 어떻게 해주면 되냐면 두 번째 행에다가 더해주기를 2배의 첫 번째 행을 더해주면 되겠죠. 그러면 0, 0 나오면서 네, 끝났네요. 그러면 여기서 뭐가 나오냐면 x1 마이너스 2x2가 0이 나오니까 x1, x2는 뭐가 나오죠? 여기가 자유변수죠, 또. 네, 뒤쪽이. 이쪽은 독립변수고요. 그래서 독립 베이직 베리어블, 프리 베리어블 이쪽을 아무튼 뭐 일단 자유변수 쪽이 저 용어가 좀 더 기억이 잘 나니까. 그러면 여기서 x2는 그대로 x2고 자유변수에 해당하는 거는 저쪽이 독립이 아니라 종속변수였죠. 네. 종속변수. 네. 이렇게 되고 쟤는 어떻게 하면 x1은 2x2. 그래서 맨날 하던 대로 묶어내면 2의 x2. 그래서 요게 이제 나왔죠. 그러다 보니까 뭐가 나왔어요? h 람다 1, 즉 h2는 뭐가 된다? 스팬의 2,1이 된다. 계산 많이 했던 거니까 이제는 좀 생략할게요. 람다 2가 만약에 마이너스 3이다. 그때는 어떻게 되냐면 계산 생략하면 h 람다 2는 스팬의 1, 마이너스 2가 된대요. 따라서 우리가 이제 그냥 대각화가 되는 거면 사실 여기서 끝났죠. 근데 여기서 사실 이제 한 단계를 더 나아가 줄 건데, 고유 벡터 자체를 잡을 때 우리가 얘네 둘이는 무조건 수직이 돼요. 이거는 억지로 짜맞추지 않아도 수직은 무조건 됩니다. 이게 안 되면 계산이 틀린 거예요. 실제로 제가 요 벡터를 컬럼 벡터로 쓸 거라서 C1 벡터, C2 벡터라고 해보면 C1 내적 컬럼 벡터로 아직 쓸 건 아니긴 한데 V라고 하죠, 차라리. 이 벡터를 V1, V2 라고 하면 V1 내적 V2는 실제로 0이 돼요. 왜냐면 2 곱하기 1 더하기 1 곱하기 마이너스 2 해보면 0 나오죠. 그래서 0이 나왔는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는 얘를 정규화를 할 거예요. 정규 직교화 할 때 그 정규화입니다. 그래서 노멀라이제이션을 할 건데 별게 아니라 길이를 1로 만들어준다는 얘기죠. 사실 예전에 그람 슈미트에서 나왔던 거랑도 일맥상통합니다. 혹시 기억 안 나시는 분들은 복습을 해보세요. 네. 요거는 이제 일반적으로 서로 그냥 베이시스가 있을 때 이렇게 있는 거를 서로 수직이 되게끔 잘 펴준 거.
요것도 직각, 요것도 직각, 요것도 직각이 되도록 일반적으로 직각이 아닌데 그렇게 펴주는 작업을 그람슈미트 과정이라고 불렀었죠. 둘 다 사람 이름이었었죠. 자, 그냥 말만 하고요. 그래서 제가 이걸 갖다가 그럼 어떤 임의의 벡터를 정규화를 한다는 게 뭐냐면 임의의 v 벡터를 갖다가 그거의 길이로 나눠준다. 그러면은 얘는 무조건 길이가 1이 되니까요. 그래서 칼럼 C1을 어떻게 할 거냐면 v1 벡터의 길이로 나눠줄 거예요. 근데 길이가 얼마냐면 얘는 길이가 루트 5죠. 루트 2제곱 더하기 1제곱. 얘도 마찬가지로 길이가 루트 5죠. 따라서 루트 5분의 1에 2,1 이렇게 될 거고요. C2 벡터는 V2의 벡터를 V2의 길이로 나눠주게 되면 루트 5분의 1에 1, 마이너스 이렇게 되겠죠. 너무 빨간색을 많이 썼네요. 너무 남발했는데 아무튼 그래서 문제는 계속 보이는 상태로 하고 그러고 나면 이제 우리가 A라고 하는 걸 어떻게 쓸 수가 있다? QD, Q 인버스 또는 Q 트랜스포즈. 그러니까 인버스를 예전에는 구하려고 좀 노력을 했어야 됐잖아요. 근데 노력할 필요가 없어요. 트랜스포즈니까 뒤집기만 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Q가 뭐였냐면 루트 5가 둘 다 있으니까 루트 5 운이 좋아서 있으니까 이걸 다 뽑아내죠. 그러면 칼럼으로 쓰면 2, 1, 1 마이너스 요게 Q죠. 이런 식으로 칼럼 벡터에다가 가져오고 앞에다 뽑았어요. 그 다음에 D는 뭐냐면은 그거에 각각에 해당하는 고유값 2하고 3 나머지는 0, 0. 그 다음에 여기에 인버스를 해줘야 되는데 그걸 할 때 굳이 계산할 필요가 없어요. 뒤집기만 하면 돼요. 2-2는 가만히 있고 얘네들 근데 플립해도 마침 또 똑같네요. 이거는 우연입니다. 요걸 위치를 바꿔줘야 되는데 지금 이거는 우연히 같은 거예요. 이게 저거는 우연이에요.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바뀌어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바꿔주면 1, 1 요렇게 돼서 요게 대각화가 된다. 이런 문제였고요. 자, 그래서 벌써 진도는 끝났고 마지막으로 지난 시간처럼 양이 조금 적으니까 연습 문제 하나만 풀고 끝낼게요. 연습 문제 5.3에 넘버 3 요걸 한번 보면 A라는 행렬이 뭐다? 다음과 같이 0, 1, 0 1, 0, 2 그 다음에 0, 2, 0 이런 식으로 주어졌을 때 A의 n승 거듭 제곱을 했을 때 이게 뭐냐 양의 정수에 대해서 솔루션 자, 근데 솔직히 이거는 계산을 할 때 정규직교 가능한 거는 좋은데 정규직교를 굳이 해야 될 이유가 있나? 이론적으로는 이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거에 참 응용은 제가 언급을 할게요. 그래서 다음 시간에 할 거지만 다음 시간에 응용으로서 섹션 5.4의 직교대각화의 응용 요 단원을 할 건데 직교대각화를 이용하면 뭐를 할 수가 있냐면 주축 정리라는 걸 증명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Principal Axis Theorem 이런 걸 이제 증명할 수가 있는데 중요해요. 그래서 그거를 할 때 이제 이론적으로 굉장히 중요해서 중요한 거는 맞는데 실제 계산을 할 때는 그냥 원래 하시던 대로 하셔도 사실 상관은 없거든요. 이미 다 오서고널은 다 되기 때문에 서로 수직은 다 돼서 굳이 루트 5분의 1 저런 걸 뽑아내는 과정을 굳이 거칠 필요가 있는지. 그리고 제가 뭘 실수했냐면 A 인버스 할 때
실수를 하진 않았죠. 저걸 가지고 오면 루트 5분의 1인 건 맞고, 제가 지금 잠시 왜 망설였냐면 저 잠깐 착각을 했는데 Q가 이렇게 있을 때 그러니까 사실 요 루트 5를 안 집어넣어도 되잖아요. 그러면 여기도 루트 괜히 이거 들어가면 5분의 1만큼 차이 나는 거 아닌가 하고 착각했는데 그게 아니죠. 만약에 이걸 택하면 그때는 정규 집행률이 아니니까 요 인버스를 구하는 과정을 직접 해야 되니까 그때 달라지죠. 그러니까 Q 인버스를 굳이 구할 필요 없이 쉽게 구할 수 있다는 거 정도가 일단은 계산상의 이점이긴 한 것 같아요. 근데 실제로 할 때 이게 계산할 때 이득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이론적으로는 굉장히 이득이 크고요. 예. 이론적인 응용은 굉장히 크고 어쨌든 일단 A 엔승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기왕 그래서 characteristic equation의 A 계산하면 determinant에 람다 I 마이너스 A 그러면 얘는 여기는 람다 여기도 람다 여기도 람다 마이너스 1 안 쓴 건 0이고요.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 숫자가 좀 귀찮네요. 차라리 세러스 포뮬러를 한번 써볼게요. 세러스 공식을 써보면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렇게 있을 때 3 곱하기 3에서만 쓸 수 있고 요렇게에다가 플러스 그 다음에 요렇게에다가 마이너스 이렇게 하는 거였었죠. 그러면 일단 이렇게 첫 번째 대각선 하면 람다 세제곱 그 다음에 요렇게 했을 때 이게 빵이니까 없고요. 이렇게 얘가 빵이니까 없고 그래서 더하기 0 더하기 0 빼기 괄호 열고 이렇게 하면 0 요렇게 하면 람다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요렇게 하면 요거에다가 요렇게 되니까 4람다죠. 플러스 4람다. 그러면 얘는 람다 어차피 밑으로 내려와야 되겠네요. 람다 3승 마이너스 5람다인가요? 그렇게 돼서 람다로 묶어내면 람다 제곱 마이너스 루트 5 마이너스 5 그러면 람다 마이너스 루트 5 람다 플러스 루트 5 이렇게 되겠네요. 첫 번째 람다 1이 0일 때 그러면 얘가 어떻게 되냐면 0, 0, 0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 이렇게 돼서 요거를 또 가우스 저고법을 써보면 이제는 제가 중간 과정 안 적고 빨리 하겠습니다. 위아래 바꾸면서 동시에 마이너스 2까지 없애주면 1, 0, 2가 될 거고 얘도 0, 1, 0이 될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맨 마지막은 없애줄 수가 있죠. 이런 식으로 될 거예요. 그러면 요거에서 나오는 게 뭐냐면 x1, x2, x3가 어떻게 나오죠? x3가 자유변수니까 네, 이제는 그냥 빨간색으로도 안 하겠습니다. 얘는 가만히 있고 x1은 0이고 x2는 이 부분에서 x1 더하기 2x3가 0이니까 마이너스 2x3가 돼서 마이너스 2,0,1에 x3 요게 하나가 나왔고요. 두 번째 람다 2가 루트 5이면 얘는 루트 5 루트 5 루트 5에다가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
이걸 바꿔주는데 이건 좀 귀찮네요. 1 마이너스 루트 5 2 얘는 위치 바꾸면서 마이너스만 해준 거고요. 루트 5에 여기는 천천히 합시다. 계산이 자신이 없네요. 마이너스 2에다 루트 5. 그 다음에 어떻게 되냐면 1 마이너스 루트 5 2 여기는 이제 해보면 어떻게 되나요? 두 번째 행에서 빼기 루트 5 곱하기 첫 번째 행 이렇게 해주면 되겠죠? 그러면은 0 되고 루트를 곱하면 어떻게 되나? 5가 되는데 플러스 5가 되니까 여기는 4. 그 다음에 여기는 2 루트 5를 뺐으니까 마이너스 2 루트 5. 그 다음에 0. 생각보다 계산이 복잡하군요. 일단 나머지는 냅둡시다. 이렇게 해서 1 마이너스 루트 5 2. 그다음에 여기는 0 2를 좀 없애주죠. 2하고 마이너스 루트 5로 곱해주고 다행히 밑에가 사라져 주네요. 1로 바꿔도 되기는 되는데 1로 바꾸면 분수 나오니까 안 바꾸도록 하죠.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게 x1, x2, x3 안 끝났네요. 하나 더 가야 되네요. 여기서는 첫 번째 행에서 빼기 2분의 루트 5의 두 번째 행 이렇게 해가지고 어떻게 되나요? 그러면 일단 0, 2 마이너스 루트 5는 가만히 있고 0, 0, 0에다가 1 얘는 0으로 만드는 게 목표였고 빼는 게 아니라 더해야 되겠네요. 더하기 그러면 어떻게 되나요? 2분의 5 빼기 2분의 5 2에서 2분의 5를 빼면 마이너스 2분의 1인가? 이렇게 돼서 그러면 얘가 어떻게 되냐면 x1, x2, x3는 자유변수가 얘만 자유변수니까 x3는 그대로 남고 x2는 2분의 루트 5의 x3고 쟤는 2분의 1의 x3고 그러면 2분의 1까지 묶어주는 게 좋겠죠? 아예 2분의 1 x3까지 다 묶어내고 나면 1 루트 5 2 요건데 제가 계산이 자신이 없으니까 이건 검산을 해볼게요. 검산 엄청 쉽죠. 검산해보면 진짜로 이거에다가 이거 곱하면 0 나오는지만 확인해보면 되죠. 계산이 자신이 없을 때는 항상 검산을 하세요. 붙이기 수업 내용은 짧았는데 계산해서 시간이 다 가네. 자, 여기서 실제로 해보면 이렇게 하면은 루트 5 빼기 루트 5니까 맞고 이렇게 하면 마이너스 1 5 그 다음에 5에서 4 빼고 1 빼면 맞고 이렇게 하면 마이너스 1 루트 5 맞네요. 네. 그래서 0, 0, 0 제 계산을 좀 더 믿도록 하죠. 맞습니다. 예스. 그 다음 제가 지금 그 정규화하는 과정을 하는 게 좋겠어요. 그러니까 이득이 없는 줄 알았더니 인버스 구하는 거 지난번에 일이었던 거 기억하시죠? 그래서 그 정규화하는 과정을 길이를 1 만드는 과정이요. 정규화하는 과정을 거치면 길이가 루트 5니까 루트 5분의 1에 2, 마이너스 2, 칼럼으로 쓸게요. 어차피 칼럼으로 나중에 써야 되니까 마이너스 2, 0, 1 이렇게 쓸 거고 여기서도 뭐가 나올 거냐면 정규화하면 얘는 길이가 얼마지? 5 더하기 5니까 10인가요? 10 근데 루트 10이죠 물론 루트 10분의 1에 1 루트 5, 2 이렇게 나올 거고 그 다음 마지막으로 나머지 게 마이너스 루트 5가 하나 빠졌죠.
요렇게 나오겠죠. 그래서 지금까지 한 걸 토대로 하면 따라서 A는 Q, D, Q 트랜스포즈는 다 전반적으로 루트 5분의 1, 루트 10분의 1 이런 게 있으니까 아예 루트 10분의 1로 빼면 편하겠죠. 그래서 요것만 조금 루트 10분의 1로 바꿔주고 나면 얘가 뭐가 되나요? 마이너스 4, 0, 2 이렇게 돼서 통분 비슷하게 한 거죠. 마이너스 4, 0, 2 마이너스 4, 0, 2 두 번째 거는 1 루트 5, 2 세 번째 건 1 마이너스 루트 5, 2 에다가 D가 뭐였냐면 각각 0 루트 5 마이너스 루트 5 근데 우리가 구하고 싶은 건 A가 아니라 A의 n승이죠. 그럼 Q, D의 n승 이렇게 되니까 여기도 n승, n승 들어갈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가 다행히 인버스 구하는 작업이 간단해요. 이게 간단. 여기가 간단해요. 그래서 여기는 루트 10분의 1 그대로 쓰고 원래 안 그러면 여기서도 안 그러면 Q 인버스 구하는데 또 가우스 소거법 했어야 됐죠. 그래서 저게 간단해졌고 지금은 그냥 갖다 쓰면 되죠. 루트 2는 그대로 쓰고 트랜스포즈니까 바꿔서 쓰면 여기 1하고 0하고 위치 바뀌고 여기가 2하고 1하고 위치 바뀌고 마이너스 루트 5하고 2도 위치가 바뀌고 해서 이거를 다 전개를 하면 계산 복잡합니다. 그럼 다행히 요 10분의 1은 밖으로 빠져나올 거고 나머지 거 계산은 이제 답안지를 베끼면서 마무리할게요. 마이너스 루트 5 전체 n승 제가 실수할 뻔했네요. 여기서도 여기에 이게 있죠. 이거에 n승 더하기 루트 5 전체 n승 그 다음에 마이너스 루트 5 전체 n 플러스 1승 더하기 루트 5 전체 n 플러스 1승 그리고 오우씨 길어. 아무튼 이런 식으로 쭉 돼서 이거는 답지 참조. 이런 식으로 되더라.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어요.